특징적으로는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랠리를 보일 때 S&P 500이라든지 다우, 나스닥,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할 때 무조건 반도체 지수가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장 강했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다시 확인시켜줬고, 다음에 전쟁이나 어떤 지정학적 이슈, 이벤트로 인해서 증시가 빠지게 되면은 다 회복할 거를 기대하고 반도체 지수에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일호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주간 미국 증시 및 포트폴리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반도체 랠리가 이어왔던 4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S&P 500하고 나스닥이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랠리가 장장 18일간 이어졌고요. 19일째 한 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대 10일 이상 연속 상승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에 상승이 얼마나 가팔랐고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8일 연속 상승을 했고 구간 상승률은 47.2%에 해당했었습니다. 이로써 YTD로 반도체 지수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48.4%가 상승을 했고요. 역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률이 20% 이상 기록되었던 달은 닷컴 버블 전후가 많았었는데 2000년 2월에 무려 50.4%가 상승을 했었고요. 이번에 2026년 4월에 38.6%가 현재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번 달 며칠 정도 거래일수가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랠리를 보일 때 S&P 500이라든지 다우, 나스닥,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할 때 무조건 반도체 지수가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장 강했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다시 확인시켜줬고, 다음에 전쟁이나 어떤 지정학적 이슈, 이벤트로 인해서 증시가 빠지게 되면은 다 회복할 거를 기대하고 반도체 지수에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지수 내 종목 현황을 보면은 오늘 아침에 끝난 필반지수 종목 현황인데요. 엔비디아가 4% 올랐고 TSMC가 0.6%, 마이크론이 5.6%, 그리고 인텔이 한 3% 정도 오르면서 대체로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대형주들만 소폭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는 한 1%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반지수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뒤에 보시면 필반지수를 추종하는 SOX라는 반도체 ETF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시총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SOXX의 구성 종목의 비중은, 그 구성의 비중은 7.2%에 불과하고요. 브로드컴 8.1%, AMD 7.9%, 마이크론이 7.3%에 불과했습니다. 마벨이 한 6.1%에 해당되고요. 따라서 이 필반지수의 비중이라는 것이 8% 정도의 캡을 두고 있고요. 또 비중이 큰, 시총이 크다고 하더라도 8%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잘 알려진
그 반도체 ETF 중에서는 SMH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17.8%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TSMC가 10.7%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SMH 같은 경우도 종목당 비중 제한이 한 2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시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순으로 해가지고 TSMC나 브로드컴, 인텔,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반도체 ETF 가장 대표적인 SOXX, SMH의 구성 종목에 따라서 구간별로 수익률 차이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5년간 반도체 섹터를 이끌었던 거는 대형 반도체가 이끌었기 때문에 5년간의 SOXX 수익률을 보면은 223%, 그리고 SMH는 대형주 위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316%로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 이후에 반도체 랠리를 이끌었던 거는 대형주가 아니라 밑에 중소형주 단에서 이끌었기 때문에 SOXX가 51.22%를 기록한 반면 SMH는 40.58%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같이 대형주가 반도체 섹터를 주도할 때는 SMH가 유효하다고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들이 반도체 섹터를 주도할 때는 SOXX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아침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 클라우드 쪽의 성장률에 상당히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실적에서 클라우드 성장률은 시장에서 한 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구글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가 어느 정도 느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36빌리언을 집행했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인데요. 메타도 참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집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매출이 한 31% 정도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 마진 자체가 전 분기가 41.32%였다면 이번에 36%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캐펙스는 26빌리언 정도를 집행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106%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기 캐피탈 인텐시티라는 거는 매출 대비 캐펙스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는 건데, 메타 같은 경우 다른 빅테크와 달리 절반 이상을 지금 캐펙스 영업 현금 흐름 중에서 매출 중에서 캐펙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최근에 클로드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아마존의 영업이익률은 11.7%로 예상이 되고 있고, 캐펙스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42.8 빌리언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제외한 수치인데 마이너스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영업 현금 흐름보다 더 많은 캐펙스 지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그 캐펙스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20빌리언대의 캐펙스가 30빌리언 중후반까지 늘어나게 됐고, 이번에도 전년 동기 대비 64.9% 증가한 35빌리언을 캐펙스로 활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보다도 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잉여현금 흐름은 15빌리언, 22빌리언으로 조금씩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별 캐펙스 추이가 한눈에 분기별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이퍼스케일 4사 합산 캐펙스 추이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올해 캐펙스 추정치의 상향 조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 쪽에 모멘텀이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가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영업 이익률이 3월 말로 끝나는 분기에 55.6%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분기인 62.5%로 매출도 매출이지만 수익성도 가속화되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증시 볼 것도 없이 코스피가 30.9%로 가장 강한 증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니케이가 18.6%, S&P 500도 9.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연초이 53.7%로 가장 핫한 상태고, 니케이 지수가 16.8%, S&P 500이 4.7%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한 지수가 필반 지수인데 연초 이후 38.6%가 상승을 했고요. 4월에만 38.6%가 상승을 했고 연초 이후 48.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수들 대비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섹터 보시면은 IT,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등 S&P 500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들이 강한 랠리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초 이후는 여전히 에너지 섹터인데 결국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완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모멘텀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4.3%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최근에 좀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미국하고 이란하고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떨어질 수도 있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전에 미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128불까지 갔던 유가가 다시 그쪽을 향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떨어지고 물가는 유가에 영향을 받는 물가도 떨어질 것이고 물가에 영향을 받는 금리도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가정을 하고 가야지만은 종목이나 섹터 이런 쪽에 과감하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뉴스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FOMC가 열리는데 금리 동결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파월 의장 임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질문이 있을 것 같고 가볍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P 500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7,165를 기록을 하고 있고 포드 PER로 20.9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주가하고 EPS를 비교해 보면은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익 추정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최근에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8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에 발표되는 빅테크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나면 그 상향 추세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 추정치 보시면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S&P 500의 2분기 어닝 자체가 13.1%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5.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테크 쪽에서 한 46.3%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금융, 산업재 순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 증가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금융 쪽은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쪽들에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30개 종목들 4월에 반등을 크게 하면서 AMD 같은 경우 62%가 올랐고 마이크론이 74%가 올랐습니다. 인텔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초 이후로 123%가 올랐습니다. 시총 1위인 엔비디아도 11.7% 오르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파벳도 10%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M7 중에서는 엔비디아하고 알파벳이 지금 다른 종목들 대비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이고요. M7은 아니지만 브로드컴이 2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는 주택가격지수, FOMC, PC, 주간고용, ISM 제조업이 있고요. 여기 빨간 네모박스 해놨듯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잘 참고하시고 실적 나오는 대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슬리 모닝 브리핑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서머리가 몇 주째 그냥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미국 시장은 순환매, 확산, AI에 의한 파괴와 혁신 등 변화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그렇지만 병목이 발생하고 전방시장, 템이 커지는 기업들의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유가 및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군들은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제가 가장 화두로 삼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병목, 바틀렉하고 전방시장, 템인데 이 두 부분이 합쳐져서 탑라인, 매출 성장을 이끌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PR 멀티플도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